네, 고영환의 평양현미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워싱턴 선언이 있은 후에 23일 만에 김정은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 개발국 찾아가가지고 그 정찰 위성 그 계획대로 잘 쏘아 올릴 수 있도록 특별 지시를 내리고 갔는데, 근데 이 엄청난 그 워싱턴 선언 이후에 이제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는데, 북한이 말로만 몇 마디 하지 어떤 행동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네. 원장님께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최근 일단 김정은을 중심으로 해서 그 평양의 동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난 4월 16일 날 나타나서 빨리 그 정찰 위성을 발사하도록 하라. 5월 16일이죠? 4월 18일입니다. 4월 18일 나타나서 했는데 4월 말이 되도록 발사를 못했죠. 다시 5월 16일 날 나타나서 예. 뭔가 지시를 해서 네. 위성 발사를 신속한 기일 내에 발사하도록 해라 그랬는데 네. 아직도 발사가 안 되고 있고. 네. 그런데 지금 평양을 보면 이런 지시가 나갔다 그래요. 밥 숟가락을 든 자는 모두 농촌에 나가라. 농촌에 나가라. 네. 그래서 전국의 대학생, 군인, 고등학생 다 농촌에 나가서 지금 모내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중앙에 있는 대학들이 항해남도까지 다 내려가서 다 하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중앙 부처까지 싸그리 빡빡 동원해서 지금 농촌 동원을 나가서 모내기를 하고 있고 긴매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내기 전투하느라고 실제적인 군사적 대응은 못할 수도 있다. 그것도 한 가지로 될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쭉 패턴을 보면 우리가 지금 어제 사실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예, 어제 우리 누리호 발사 성공했죠. 누리호 3호가 3차 발사가 성공을 해서 위성 놓고 이제 큐브 위성까지 다 갖다 뿌려놓고, 그렇죠. 성공을 해서 교신까지 성공을 그렇죠. 했어요. 그래서 쾌거였습니다. 쾌거. 우리가 정말 우주 7대 강국에 아주 떳떳이 발을 들이민 우주 G7이 된 거죠. 그죠. 예. 우주 G7이 됐는데, 그런데다가 또 그 포천에서는 한미 연합 훈련 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한미 화력 훈련이 시작이 됐어요. 이게 이제 다음 달 15일까지 해요. 그런데 우리 KF-35A, 그다음에 K9, K2, K55, 우리 FA-50 경공복기, 그다음에 우리 수리원 헬기, 여기다 주한미군의 F-16, 그다음에 무인기, 글로벌 호크 같은 무인기까지 뜨고, 그다음에 이제 코브라 헬기도 뜨고, 어쨌든 엄청난 화력 훈련하는데, 평양이 지금 방송을 하는 이 시각까지 조용해요. 조용해요. 그러니까. 진짜 조용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1980년대 가장 극심했던 TS 훈련 생각나시죠? 예, 팀 스피릿 훈련. 훈련할 때, 그때는 저는 대사관에서 근무할 때인데, 어떤 지시까지 내려왔는가 하면, 우선 중앙적으로는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모든 군인들은 화이바를 쓰고, 갱도에 가서 군화를 벗지 말고 자라. 그래, 대기하라. 우리 대사관에는 비상시에 탈출할 수 있게끔 비상 문건들을 따로 모아놓고, 필요한 경우에 태우고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우리 그때 진짜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그랬군요. 네. 그렇게 해서 TS 훈련을 하다가 결국은 93년도, 94년도에 핵위기 있으면서 제네바 핵 프레임 합의가 있으면서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94년에 훈련도 안 했는데, 그 대신에 이제 76년도부터 시작해서 을지 포커스 훈련, 그게 이제 을지 프리덤 포커스 훈련, 이름을 바뀌면서 훈련이 진행되어 왔는데, 그때도 북한이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전군의 1호 전투 경계 태세, 아니면 전군 동원 태세. 그러니까 전시 상태는 전쟁이고, 그렇죠. 전시 상태, 준전시 상태, 1호 전투 동원 준비 태세, 그리고 전군 동원 태세,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국주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렇죠.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뭐 결국은 뭐 하노이 노딜 이후에 뭐 하노이 노딜 이전에도 그렇고 1년에 한 8, 90발씩 미사일을 쏘아 올렸거든요. 네. 네. 뭐 잘 아시는 문재인 뭐 바보 멍텅구리 뭐 이런 온갖 욕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어요. 들어서서 이제 을지 포러덤, 을지 프리덤 쉴드라는 예, 자유 쉴드. 방패 예, 예. 훈련이 시작이 됐는데 뭐 작년도 말에 좀 미사일 몇 기를 쏴 올리고 올해 초에 좀 쏴 올리다가 결국은 3월 달에 대통령께서 네. 일본에 가셨고 그렇죠. 그래서 한일 관계를 복원하고 네. 다시 뉴욕에 일본에 워싱턴에 워싱턴. 가셔서 워싱턴 선언을 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워싱턴 선언이 정말로 강력해요. 그렇죠. 어떠냐면 북이 핵을 쏘는 경우에 네. 즉시적이며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겠다. 네. 이런 말이 들어갔고 핵 협의 그룹을 내왔고 네. 뭐 거의 나토식 핵 공유에 가까운 것들을 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약간 말이 있지만 어쨌든 저는 나토식 핵 공유보다 좋은 측면도 있고 조금 나쁜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네. 나토는 31개 나라가 미국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나토식 핵 공유인데 네. 거기가 우리보다 좀 나은 거는 전술핵 미국이 7개 나라쯤에 와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미국 나토 주둔 미군 사령관을 거쳐서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에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만드는 핵 공유 그룹은 한미 양자 그룹이에요. 그렇죠. 양자죠. 양자 그룹이고 양자 그룹이 핵 기획부터 훈련부터 실행 단계까지 협의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나토식 핵 공유보다 더 강한 거예요. 강하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께서 이 컵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제 정책 작성자들이 네. 채워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조용한 데다가 그런 데다가 기시다 총리 온 거는 제가 건너뛰게 했는데 네. 5월 달에 기시다 총리가 왔고 이번에 저번 주에 이제 대통령께서 예, 일본에 G7. 가셨는데 예. 진짜 정말 뭐 나오는 것처럼 보도들이 막 많이 나오던데 어떤 건가 하면 G7 국가 정상들 만났죠. 네. 인도네시아 대통령 만났죠. 그리고 결국은 그 유럽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만났죠. 네. 독일 총리도 다 만났고 심지어 뭐 인도 오코스라고 하는 나라, 오코스. 예, 예. 호주. 그, 예. 호주 그 외에도 또 인도네시아 대통령까지 만난 네. 정말 슈퍼 디플로맷 위크를 보내면서 그렇죠. 첫 번째로 강조한 말씀이 북한의 핵 위협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핵 위협은 동북아 정세나 이런 데 안 좋으니까 하지 말라는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국가 수반들이 했는데 네. 그런데도 북한이 어떤 네. 정도인가 하면 그냥 중앙통신, 민주조선, 네. 노동신문, 네. 조선중앙통신 같은 데서 말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로만. 그죠? 말로만. 예. 말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뭐 말로는 뭐 제일 험한 게 예. 뭐 비핵 국가라는 나라가 핵국가에 도전하는 이 낫도깨비 같은 일을 그만둬라. 이게 질세예요. 그렇죠. 질세인데 예. 거기 뭐 우리 대통령을 뭐 그때 이명박 대통령 때처럼 뭐 찢어 죽여라 뭐 어쩌나 이런 소리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이상하다. 이제까지 조그만 성명, 왜 트럼프 대통령 때 2017년도 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뭐 국무위원장 직접적인 성명까지 나오면서 뭐 늑달이니 뭐 노망난 늑달이니 뭐 그렇죠. 이런 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핵을 쓰면 너네 혼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김정은이가 담화를 했고 총참모장 담화하고 이전에 아마 이 TV를 보시는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는데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깃발을 가득한 데서 나와서 불에 타 죽는다고 했던 게 2014년, 14년도 네. 그때거든요. 그러면서 미사일 쏘고 그 2015년도 같은 때는 왜 생각나시죠? 복함 지뢰 사건. 네, 목함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다치고 그때 뭐 솔직히 북한이 언제까지 이 문제를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공격을 했다. 이렇게 북한군한테다 이야기를 하고 우리한테도 엄포를 놨어요. 네. 근데 그때도 그때 박근혜 정부였죠. 사과를 안 했어요. 너네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 보고 그러냐? 네. 그래서 그러면 황병서가 와서
김관진 장군하고 이야기하다 결국은 사과했죠, 그때는. 북한이 역사상 처음으로 네. 사과라는 표현을 네.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엄청난 미사일들을 쏴대고 그랬는데 북한이 올해 특히 3월 달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미사일을 발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 단도직입적으로요. 예. 어제 이제 누리호 이 3차 발사 이게 대성공 거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우주 G7이 된 건데, 근데 김정은이 워싱턴 선언 이후에 이게 잠행을 하다가 20며칠 만에 나타나고 5월 16일 날 자기 딸 김주혜 데리고 찾아간 데가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예. 거기 찾아간 거 아닙니까? 예. 가갖고 이제 그 차질 없이 정찰 위성 쏘아 올리는 거 차질 없이 해라. 근데 그러고 나서 5월 16일에 김정은이 이런 교시를 내렸는데 엊그저께 이제 우리 그 누리호 발사가 성공해 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북한이 뭔가를 한다면 지금 제일 먼저 예상되는 게 정찰 위성 쏘아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만약에 쏘아 올렸는데 실패를 하게 되면 완전히 개망신 당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리고 북한 주민들 내에서 야, 저 남조선은 대단히 성공하는데 우리는 이거 안 되겠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 김정일 시대 때는 무서우니까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네. 북한이 큰 도발을 하긴 했어요. 어. 한미연합훈련 때. 예, 끝나고 근데 나서. 김정은 들어와서 핵무기 완성을 선포한 다음에는 우리가 훈련하는 도중에도 그리고 훈련 전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쏘올리고 온갖 도발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런 중대한 선언들이 나오고 김정은이가 지난해 말에 올해 4월 말까지 무조건 정찰위성을 발사하라. 네. 근데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4월 18일에 갔어요. 예. 4월 말까지 발사하라. 안 됐어요. 또 안 됐어요. 근데 5월 16일 날 또 한 번 더 28일 날, 28일 만에 또 5월 16일 날 네. 갔는데 발사를 하는데 아직도 발사를 못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근데 한국은 성공했어. 한국은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기술적 문제에 기인한 건지 아니면 이게 올라가다가 잘못되면 내가 진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꼴 나는 꼴은 아닌 건지 그렇죠.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고 이걸 예.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무대책 속에 있는 건데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무슨 말이 생각이 나는가 하면 북한이 이제까지 보이던 패턴과 전혀 다른 이상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과연? 그 이유가 뭘까?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 가지입니다. 예. 첫째,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첫째는 예. 핵실험이 있습니다. 핵실험. 7차 핵실험. 뭐 CIA도 그렇고 우리 국정원도 그렇고 핵실험 준비는 다 끝났다 그랬어요. 지도자의 결단만 남았다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가 하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은 지금 대만 가지고 윽박 지르면서 지금 온갖 위협을 다 가하고 있고. 그렇죠. 만약에 북한에서 핵실험까지 해서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우리나라 동서해안에 나타나면 중국이 거기에 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이게 자꾸 미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맙네, 야, 우리가 지금 전쟁하고 있고 우리가 대만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너네 지금 함부로 우리 전선을 흐트러뜨리지 말아라. 네. 이런 것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김여정이가 올해 들어와서 작년에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거. 우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정상 각도에서 정상 거리로 발사하겠다. 그렇죠. 우리 보고 고각 발사니 뭐니 헛소리를 흰소리라 그래요. 맞아요. 김여정이 흰소리라 그러는데 우리말로 헛소리인데 헛소리. 헛소리를 하는데 우리가 쏘면 보게 될 것이고 쏘게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발사한다 그랬는데 이게 정상 각도라는 게 무슨 소린가 하면 적어도 하와이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와이. 하와이 앞바다에다 뚫고 미국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럼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또 오겠죠. 오죠. 핵 잠수함이 또 오겠죠. 오죠. 핵잠에 오죠.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지금 식량난 때문에 네. 아사자가 생겨나고 있고 심지어 뭐 이거는 첩보 수준이긴 네. 한데 식인 사태까지 일어나고 식인. 그러니까 엄중한 지금 식량난에 지금 그러니까 쌀이 나오고 식량이 나오고 있는 6월 하순부터인데 지금 완전한 보릿고개예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숟가락을 드는 자는 모두 농촌으로 나가 있는 상황에서 항공모함이 온다면 네. 잠수함이 온다면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대비하기가 그렇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것도 쓰기가 좀 애매해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남는 게 NLL과 예. DMZ 상에서의 도발이에요. 도발이죠. 요거는 음. 미국을 크게 자극을 안 시키면서도 음. 어떤 뭐 잠수정을 내보내서 하든가 예. 뭐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포를 쏘든가 음.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시나리오. 그렇죠. 그런데 왜 못하고 있을까? 이거? 왜 못할까? 문재인 때 그렇게 좋다고 할 때도 막 하루에 방사포 300발 쏘고 난리를 예. 쳤는데 가만히 있는 거는 저는 윤 대통령이 대북 정책하고 연관이 있다고 봐요. 어떤 그러니까 점에서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힘없는 평화는 허구다. 아, 그렇죠. 힘없는 평화는 허구고 예. 우리는 힘으로써 평화를 지킬 것이다. 네. 그러면서 한미 관계 물새 틈 없이 만들었고 음. 한미일 연합체 같은 것을 만들려고 그러고 있고 이제 7월이나 9월 달 또 미국에 가셔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맞죠. 한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사상 최대의 정말 저 어저께 유튜브에 올라온 동상을 봤는데 진짜 저 가슴이 온갖 현대적 무기가 그냥 불벼락을 쏟아 붓는 거예요, 지금. 네.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음. 윤석열 대통령은 그전에 문재인과 달려서 한번 치면 쑥으로 들고 아이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럴 것 같지가 않거든요. 아, 전혀 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건대 예. 아, 저 사람은 우리가 연평도든가 어느 섬에 포를 쏘든가 DMZ상에서 또 어떤 지뢰 폭발이든가 뭔가 일으키면 확 덤벼들 것 같거든요. 그 비례성에 입각해갖고 뭐 하는 거 아닙니까? 비례성에 그렇죠. 입각하고 예. 지난번에 그 드론기 왔을 때 우리가 송골매 보냈는데 예. 그리고 박정천이가 이거 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2월 더군다나 26일 이번에 날. 예. 김관진 장군을 다시 그냥 헌백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관진 장군은 뭐 저 국통일준비위원회 있을 때 김관진 장군을 여러 번 만난 네. 자리가 있었는데 정말 군인다운 군인.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방개혁위원장으로 있고 네. 윤 대통령이 있고 네. 그리고 뭐 옆에 참모들 뭐 지금 뭐 국가안보실도 네, 그렇고 그렇죠. 뭐 실장도 차장님들도 뭐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너네들 타격만 하라. 우리 그렇죠. 정말 가만 안 있는다. 네. 김정은도 이거 하기도 불편한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때리면 수그러들면 하겠는데 네. 때리면 독큰 힘으로 때릴 것 같으니까 아 이게 그러다 내가 4대까지 정권을 넘겨줘야 되겠는데 이게 예. 잘못되면 내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보관이 쓰기가 다 어려운 상태에 네. 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막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북한 전군, 전민, 전당, 전군 농촌에 나가 있다. 그리고 이게 있어요. 최근에 그 5월 6일에요. 예. 북한 주민 9명이 이 배를 타고 어선을 타고 우리 서해 NLL을 넘어갔어요. 예. 3대 할아버지부터 손주 여기까지. 그런데 보니까 식량난 때문에 이게 이른바 보트 피플이에요. 식량난 때문에 어선을 타고 이쪽으로 이제 귀순을 한 거죠. 저 구설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 5월 6일부터 5월 7일 그 야밤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왔는데 9명이 왔는데 그렇죠. 예. 두 가족이에요. 두 가족. 그러니까 서로 달라요. 근데 북한에서 사실 제가 최근까지 듣는 소식은 내가 더 탈주를 하려고 그래도 네. 탈북을 하려고 그래도 와이프한테 가자는 소리를 하기가 힘들대요. 예. 와이프가 찌르면 꼰지르면 그렇죠. 잡혀가니까. 잡혀가니까. 그런데 예. 애들 두세 명이 있다는데 세 명인지 두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어른이 6명이 7명이 단합을 해서 단합을 해서.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서 배를 모어서 거기다가 모든 식량 같은 걸 싣고 바다를 나왔다는 게 그러면 북한 통제가 약간 느슨해졌나? 그러니까요. 코로나 통제가 느슨해졌나? 예. 아니면 계속 누르는데도 사람들이 이제는 약간 변했나?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예. 어쨌든 그 사람들이 저는 대단하다는 게 황해남도 강령군에서 연평도 쪽으로 넘어왔는데 근데 또 이번에도 좀 특이한 게 우리 군인들이 NLL을 넘는 것부터 본 거예요. 예. 그래서 NLL을 넘자마자 예. 배가 다가가서 예. 표류냐 귀순이냐 귀순이냐. 표류가 아닙니다. 네. 귀순입니다. 예. 확실합니까? 귀순입니까? 음. 귀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천항 쪽으로 데려왔는데 예. 그래서 신문하는 과정에 말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왜 왔냐는 가장 중요한 건 생활고입니다. 생활고죠. 식량난. 예, 식량난. 식량난,
길어지는 통제, 엄격한 통제에 대한 염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애들을 데려가는데 쟤네들이라도 자유가 있고 좀 행복한 나라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다는 말이 나왔대요. 요 세 가지가 야, 겹쳐서 나온 건데 뭐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런 말들 나왔다 그래요. 수사관들한테 지사제를 달라 그랬대요. 설사 멈추는 약. 너무 기름진 음식을 먹으니까 네. 온 가족이 설사를 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지사제를 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어본 게 정말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본 게 한국에서는 정말 자유가 있냐? 그리고 한국에서는 돈을 자유롭게 벌 수 있냐? 돈을 자유롭게 벌어도 한국에서 뺏어가지 않냐? 그걸 집중적으로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보트 피플로 온 건 두세 시간 만에 넘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 권영세 장관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북중 국경은 거의 막혀 있고 중국 쪽으로 탈출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앞으로 보트 피플이 늘어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 코로나를 풀어야 되겠는데 그래갖고 중국하고 6월 중순부터 무역도 시작해야 되겠는데 코로나 변이종이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네. 탈북도 늘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북한이 아까 말한 문제처럼 답이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북한이 힘들구나. 네. 식량도 없고 네. 결국은 정말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 잠깐 드렸는데 어쨌든 돈주들, 쩐주들까지 네. 죽으러 끼니를 애우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네. 쩐주들이 이제는 삼겹살을 안 먹었대요. 소고기만 먹었대요. 쩐주들이. 근데 지금 죽을 먹고 있다니까. 죽을 먹고 있으니. 그리고 뭐 그 최근 뭐 며칠 사이에 들어온 그 어떤 뭐 대북 소식통들에 의하면 아이들이 양말이나 맨발 신고 학교에 간대요. 네. 신발이 없어서. 신발이 없다. 신발 한 컬러에 10만 원을 하는데 노동자 한 달 월급이 3,000원이에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33개월을 일해야 예. 아이들 운동화를 하나 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심한 생활고에 극심한 식량난에 네. 통제는 강화되고 이 지도자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만 가지고 저렇게 야단 법석을 치니 그냥 최근에 온 사람은 제가 며칠 전에 만났거든요. 예. 김정은이가 하노이 노딜 갔다 와서 그렇게 야단 법석을 쳤대요. 그러면서 할 수 없다. 이젠 우리끼리 자력갱생하자. 다시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그 소리를 당, 정, 군 간부들이 전해 들으면서 희망을 접었대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기는 이제는 코에 글렀다. 아이, 글렀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기회가 있으면 기회의 땅으로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과거에 보면 보트피플이 있었어요. 네. 배 타고 넘어오는 경우가 있었고. 근데 문재인 때는 그 오징어 잡이 어서 돌려 보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많아질 거고. 그 다음에 저게 지금 북중 국경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북중 국경에 네. 가상의 통제선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어. 가상의 통제선은 뭐냐면 북중 국경 북러 국경 1km 전에 뭐 거리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약 1km 전에 가상의 통제선을 그어놨어요. 그리고 거기 군인들을 잠복을 시켜서 네. 이 통제선을 넘어오거나 넘어가는 자는 짐승이건 사람이건 쏘라. 네. 그게 아직도 유효하대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면 북한 국경을 넘어야 되고 네. 압록강을 넘어가면 중국 CCTV와 철조망을 넘어야 되고 네. 중국 철조망을 넘어서 간다 해도 6, 7천 킬로미터를 나와서 제3국 동남아까지 오는데 비용이 1억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수년이 지차나 버스는 못 한대요. 얼굴 인식 프로그램 때문에 그걸 못 쓰기 때문에 지금 꼭대기 막혀 있어요. 거의. 네. 그러니까 동서해안이 오히려 압록강이나 두만강 건너서 그 할 경우에는 중국에서 제3국 거쳐서 와야 되니까 비용도 비용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동서해안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고. 높아졌네요. 그러니까 북한이 눈에 불을 켜겠지만 전 해안선을 통째로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온 사람 중에 저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은가 하면 백기를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백기를. 그래서 조류 해류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서 노만 몇 번 살살살살 좋으면 연평도 NLL을 넘어올 수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한둘 끼면
야밤에 안개에 낀 날에 오는 건 못 잡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일본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요. 보트피플이. 보트피플 일본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예. 근데 저는 이번에 감명 깊게 본 게 뭔가 하면 수사관 합심이라고 있거든요. 합심센터라고 이제 군경 국정원이 합동신문센터. 신문센터가 있는데 합심센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을 강화한다는 소리를 듣고 와도 되겠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예. 북송 시켰잖아요. 오히려 북송시켰죠. 그리고 예. 전국적으로 강연회를 해서 예. 이제는 우리 공화국이 핵을 가진 공화국이 얼마나 무서우면 네, 알아서 남조선 돌려보냈습니다. 당국이 알아서 우리한테 덤벼준다. 그러니까 안전한 지역에 안착했다고 마음 놓지 말라. 남조선 당국이 우리한테 잡아서 넘겨준다. 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정말 2,500만 북한 주민들한테 사죄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2명을 보낸 게 문제가 아니라 예. 그 뒤에서 그 사람들을 보는 2,500만 주민들한테 나쁜 영향을 준 게 이게 큰 죄악이에요. 거기 앞장섰던 사람이 소은 같은 사람 아니에요. 모든 거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그게 2,500만 북한 주민들 주저앉힌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탈북자 전원 수용 방침 이거 밝히고 북한 인권 문제를 우리가 국제무대에서 다루겠다. 예. 열어나가겠다는 거를 이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가면 안 돌아온다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수사관들한테 이런 말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 돌려보낼 거죠. 그래서 안 돌려보냅니다. 우리가 왜 돌려보냅니까? 그랬더니 아니 뭐 전번 정부에서 그건 전번 정부에서 그렇게 한 사람들 지금 재판받고 지금 법정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걱정 마십시오. 저는 이거 보고 진짜 이게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마음을 놓일까. 그런데 북한에서 이 소문이 벌써 돈대요. 이 네. 9명씩이나 갔다고? 음. 근데 2-3시간 만에 넘어갔대. 야. 그러니까 이게 미라클이 일어난 거예요. 미라클이네, 그 미라클. 예. 그러니까 이런 미라클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야기가 조금 샜는데 예. 어쨌든지 간에 북한에서 어떤 사람들이 불만 같은 건 임계점에 도달한 것 같고 식량난과 생활고와 주민 통제가 너무 압박이 세니까 이것은 여기서 숨쉬기 힘들어서 살기가 힘들다. 적어도 우리 애들은 유학도 보내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땅에 보내자. 가자. 그래서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고 보면 저는 진짜 뿌듯하고 한쪽으로는 이거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강력한 성명이 나오고 선언이 나오고 한미일이 강화되고 뭐 오코스에 맞먹는 아니면 더 강화되는 한미일 결사체가 나오기 직전인데도 총참모부, 국무위원회, 국방성, 외무성 다 셧업하고 조용히 있습니다. 조용히 있어요. 꿀먹은 먹어야 꿀먹은 벙어리야 지금. 그리고 이제 신문들만 북한 주민들만 보는 신문들에서만 뭐 하영식 한다고 그러고 뭐 결의대회 하고 그러는데 이건 세계 사람들 신경도 안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여러 가지 도발 선택, 가만히 있는 거, 정찰위성 이렇게 있지만, 이건 이래서 힘들 것 같고, 이건 이래서 힘들 것 같고, 이건 시야는 이래서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김정은도 지금 머리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그냥 애꿎은 올라갈 수도 없을 것 같은 정찰위성만 가지고 자꾸 이러는 게 아니냐. 근데 위성을요, 5월 중으로도 못 쏜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그냥 김정은의 권위가 그 북한 내에서도 그냥 쫙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게 지난해 말에 당 전원회 때 나온 김정은의 지시입니다. 지시죠. 그리고 김정은이 4월 16일 날 갔고 18일 날 갔고 5월 16일 날 갔는데 그럼 도대체 언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올라가다 또 잘못되기까지 해요. 그래요. 쫄아갖고 지금 이렇게, 정찰 위성 하나도 제대로 못 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내구력이라고 하면 에너지, 식량, 전투력 같은 것들이 많이 저하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전면에 너무 강력한 사람들이 선 거야, 지금. 윤 대통령도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있고, 나토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한미,
예. 한미일, 일, 한오커스, 한오커스, 나토. 나토. 예. 그러면 이제 울타리가 4중, 5중으로 그렇죠. 펼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마마준트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경제, 예. 기술, 그렇죠. 이런 과학 쪽에 힘을 넣으실 겁니다. 아마 네. 미국 다시 가셔도 그럴 것 같으면 이제 생활이 나아지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을 담보하고 생활을 좋게 하고 그럼 제 길을 가고 있다. 예. 오늘은요, 그러니까 이제 한미 관계 정상화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역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해지고 있는데 북한이 말만 몇 마디 하지 제대로 된 대응 훈련, 대응 그 행동을 못 하고 있다. 네. 그 속사정이 뭐냐?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아주 속 시원하게 잘 해설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